영상을 계속 연결해서 찍습니다. 여기는 대전에 있는 가톨릭 병원 성모병원이에요. 가톨릭 그 성모병원인데 여기 대전에 있는 병원이고요. 뭐 규모는 보면은 좀 작지는 않아요. 뭐 여기 잘 지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대전 성모병원이거든요. 여기가 건물 뒤편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아니고 앞면은 좀 공간이 협소하고 복잡해서 뒷면으로 왔습니다. 이게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이고요. 건물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있죠. 저쪽 노란 건물은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저기 성모님이 또 계시네요. 그림이. 성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뭐 나름 시설 갖춰줄 건 다 갖춰져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왔던 이유는 가슴에 압박감 그리고 몸이 붓는 부종 이런 것으로 왔는데 그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하는 그 한사랑 의원에서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부종이 생기고 가슴에 압박감 있으면 병원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7월 달에 7월 중순에 그 삼성 서울병원을 예약돼 있긴 하지만은 그 의사한테 뭐 부종이 있다든가 가슴에 압박감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부종이 있는 것은 긴가민가 해갖고 최근에 알았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했는데 그 항암제 부작용을 보니까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면은 병원 의사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실을 알고 한 달 정도 후에 병원을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삼성 서울병원이 또 한번 가면은 또 하루를 꼬박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지는 않고 여기 대전에 제가 살고 있어서 대전 성모병원 한사랑 병원에서 얘기를 듣고 한사랑 의원에서 얘기를 듣고 대전 성모병원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T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가슴 쪽에. 그리고 원래는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이 상급 병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급 병원이고 그래서 대전의 상급 병원이 충대병원하고 건양대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려고 하다가 그 전화를 했더니 메인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인데 제가 거기가 메인 병원인데 같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급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하면은 아마 상담은 하겠지만은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사들 같은 자존심 때 문제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진료를 받으려면은 진료 소견서를 끊어갖고 병원을 옮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상급 병원이긴 하지만은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은 빅5 병원에 속하는데 같은 상급 병원이지만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쪽 시설이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레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같은 상급 병원이라고 하지만은 그쪽은 임상 경험이 더 풍부하고 이쪽보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해서 또 거기서 제가 또 치료를 받았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상태고 해서
이쪽으로 사실 옮기기는 아직 항암제를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뭐 안정기를 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옮기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특별한 일 없으면은 삼성 서울병원 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상급병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자기네 병원 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조금만 해주고 뭐 그쪽에서 치료를 받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전화 받는 사람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존심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병원의 이익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묘한 어떤 그런 그들만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급 병원인 이쪽으로 왔었죠. 2급 병원인 그 성모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CT를 찍고 그리고 오늘 가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검사한 자료들은 복사를 했어요. 뭐 이상 없다고 하지만은 가서 이상이 없다고 딸랑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초음파 검사하고 CT 찍은 자료, 영상 CD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진료 의료서, 진료 그 한 거 자료 그렇게 해갖고 경비가 약 한 3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돈을 지불하고 영상 CD 두 개 하고 그다음에 그 진료한 자료 그걸 받아왔습니다. 3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갖다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고하고 알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뭐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도 다니니까 그것도 자료 갖다 주고 참고하라고 해서 영상 자료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종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항암제를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 같아요. 항암제를 먹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그 가슴 압박감 그런 것들, 부종, 그다음에 서맥, 그리고 피임, 그리고 빈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고 변비, 이 설사는 다행히 않고 있는데 변비 이런 것들이 다 항암제를 먹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전에 만났을 때 약 한 달 전, 약 2달 전에 만났을 때 이 항암제를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약 2년이나 2년 반을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라파엘 의원에서 라파엘 의원에서는 이제 뭐 3개월에서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항암제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알크 유전자 변이된 항암제 제가 먹고 있는 항암제는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항암제가 워낙 독성이 있어서 그 약을 먹다 보면은 간하고 심장, 그다음에 신장 이런 장기들을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그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좋은 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또 죽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약을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망가지거나 하면은 뭐 흔히들 내성이 생겼다고 하고 약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바꾸면은 다른 약으로 또 교체해서 또 먹고 다른 약을 또 교체해서 먹고 하는데 그러면은 약을 언제 끊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 같아서는 1차 약을 뭐 2년 지금 먹는 이 알크 유전자 변이된 이 표적 항암제를
약 2년이나 2년 반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전에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약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랬는데, 유튜브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암제를 언제 끊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보통 보면은 약을 한 3번 정도 바꾸면은 항암제를 더 이상 쓰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먹는 항암제가 첫 번째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처음 항암제를 먹고 다음에 또 바꾸고 한 3차까지 바꾸다가 거기서 이제 더 바꿔서 먹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것은 한 3번 정도 바꿔서 먹고 하면은 이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나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대형병일수록 항암제를 더 쓴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근데 항암제를 자 마지막에 끊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 그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암제를 먹다가 이렇게 끊어야 하는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항암제를 뭐 앞으로 2년이나 2년 반 먹고 2차 항암제도 먹고 3차 항암제 먹으면은 그때는 이제 상황이 봐서 더 뭐 이렇게 몸이 악화되면은 항암제를 끊고 뭐 어떻게 보면 죽을 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될 텐데 아무튼 요 단계를 잘 타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은 밤이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잤다가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또 새벽 한 5시에 또 자고 그렇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정적으로 좀 시달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타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쉽지는 않네요. 어, 아무튼 항암제를 먹는다는 것은 항암제를 먹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은 항암제를 먹으면서 제가 올해 2024년 1월달, 2월달 정도 항암제 먹기 전에 굉장히 기침을 많이 했었어요. 마른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울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울려가지고 아파서 그 오직에 쓰면은 병원에 갖고 진통제를 받아왔겠어요. 처방을 받아서 받았는데 진통제를 먹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아, 항암제를 먹었더니 그 기침이 뭐 없더라고요. 왜 그 기침을 하냐고 그 전에 방사선 종양학과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흉막에 전이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먹으니까 그 흉막에 전이 된 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기침이 멎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느끼는 항암제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상으로 항암제를 먹고 조금 이렇게 가서 사진 CT를 찍었을 때 그 약간 색깔이 진하게 돼 있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던 그 어떤 그 암이라고 생각되는 크기가 좀 색깔이 진했던 것이 좀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그래서 약이 잘 먹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약을 이제 기준에 원래 4알 먹다가 3알로 줄였다가 다시 4알로 줄이면서 간 기능 개선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변비가 있다고 하니까 변비에 관련된 2가지 약을 더 처방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암세포가 약간 수그러들었다는 거하고 기침 멎었다는 거, 그런 것은 항암제를 먹으면서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 때문에 흔히들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항암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은 먹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판단하고 약을 투여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선 시간이 다 돼서 우선은 여기서 영상 끊겠습니다.